윤석열 부동산에 대한 짤을 한번 볼게요. 이거부터 이따 좀 비웃고 가시죠. 윤석열이 주말에 경실련 갔죠. 그래서 집값 잡기 정부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아. 당연하죠. 국토부 압수수색 하면 되니까. 이건 말고도 그 윤석열이 했던 말이 되게 골 때려요. 뭐 집값과 싸우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문재인 정부 엄청 비판했는데 사실 성렬이 형 장모 투기나 어떻게 한번 해봐. 장모가 투기를 얻은 돈만 아산에서만 102억이야 이 사람아. 우리 자기 장모 같은 사람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야. 우리 그때 통장 봤었죠. 한 번에 10억씩 입금되는 예. 우리도 그때 알았잖아요. 아, 10억 이상은 입금이 안 되나 보다. 언제 한번 10억을 받아봤어야 알지. 아,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진짜. 좀 어처구니가 없죠. 혜택은 다 본 세력이 그거 뭐 효과가 컸건 안 컸건 간에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투기랑 싸우는 세력을 막 비웃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그러니까 한 번도 진짜 판에서 뛰어보지 않았으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의도적이지. 돈 우리는 벌어도 돼. 조국은 딸 장학금도 받으면 안 돼. 뇌물이니까. 이따가 윤석열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만 상상을 초월하는 세력들이에요. 그건 우리만 누려야 돼. 아니 왜냐면 장학금 받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학위를 그냥 대충 써가지고 학위만 딸 수 있는데 굳이 장학금 내고 학교를 왜 다니냐고. 우리는 과정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요거 제가 이 도촌동 사건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도촌동 사건을 제가 좀 파봤거든요. 와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잠깐만 이야기 꺼내기 전에 네. 먼저 들어가면 안 되고 도촌동 사건이 뭔지 설명해야죠 그럼. 해봐. 도촌동 사건. 도촌동 사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로는 잔고증명서 위조했다라고 해서 사무소 위조 및 행사죄 요거 하나 걸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2가지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차명거래 했다라는 거 하나. 이 최은순입니다. 최은순이 차명거래했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잔고증명서 위조했다라는 부분 하나가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재판 부분인데요.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최은순이 안씨라는 친구한테 얘가 부동산 쪽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끌어들였다가 이 친구의 뒤통수를 친 다음에 그 돈을 다 빼먹는 방식인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40억의 땅을 산 다음에 130억으로 튀겼다라는 그 사건 있죠.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 신기한 거 있죠. 40억의 도촌동 땅을 최은순이가 이거를 매입을 했다가 13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90억이 남죠. 근데 최은순이는 90억을 얻은 게 아닙니다. 90억의 수익을 남긴 게 아니라 그거보다 현저히 적어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완전 웃긴데 안씨라는 친구한테 정보를 딱 얻습니다. 저기에는 도촌동 땅 저거를 사야 된다. 그게 축구장 한 80개 정도 되는 정도의 크기예요. 저걸 사야 된다. 그런데 얘는 정보를 주고 둘이서 같이 돈을 반반 모아가지고 땅을 사기로 해요. 40억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170억짜리 땅이에요. 상당히 비싼 땅인데 경매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싸게 나왔어. 40억. 아싸 저거다. 이거를 안씨가 가져온 거야. 정보를. 그 최은순이 엄청 싼데 저거 사야겠다 이거야. 그래서 둘이서 우리 같이 사자 해서 사러 갑니다. 그러니까 40억짜리니까 처음에 계약금을 걸죠. 계약금을 4억 5천을 걸었어요. 보통 10% 정도 걸잖아요. 그러니까 4억 5천을 걸었어요. 걸어놨는데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되는 돈이 없는 거야 둘 다. 그래갖고 둘이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땡기려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요. 여기서 우선 시작 차명거래예요. 안씨 이름도 안 쓰고 최은순 이름도 안 쓰고 엉뚱한 사람 이름을 갖다 박아놔요. 둘이서 같이 사는 건데 엉뚱한 사람 이 사람이 사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4억 5천원 계약금을 걸었죠. 걸었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한번 나가요. 아, 나 이런 차명거래 나쁘지 못해요 하면서 그 사람이 나가요. 나 안 해요 하니까 4억 5천 이 사람이 나가게 되면서 계약금 4억 5천을 날려요. 이렇게 돈이 빠지는 거야. 원래 90억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렇게 4억 5천을 날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딴 사람을 또 데려다 놓고 차명거래를 해요. 그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야. 데려가 얘는 같이 움직이기로 해요. 끝까지. 그래서 했는데 4억 5천을 또 걸어요. 계약금을. 새로운 4억 5천입니다. 걸어놨는데 돈이 필요하잖아. 4억 5천이니까 40억이니까 한 35억 정도 있어야 되죠. 그럼 나중에 은행에 돈을 빌리면 이자도 내야 되니까 48억을 빌려요. 둘이서.
최은순과 이 안씨라는 사람이 48억을 저축은행 돈을 빌립니다. 근데 이 돈 빌리는 거를 이 당시에 실패해요. 실패해서 또 계약금 4억 5천을 또 날려요. 그래서 이 최은수는요, 며칠 사이에 우선 9억을 날립니다. 멍청하게. 세 번째 시도합니다. 이 세 번째 시도에서 필요한 게 잔고증명서예요. 저축은행에서 돈을 48억을 빌려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잔금을 치러 35억 정도를. 얘는 돈이 없어. 저축은행 돈을 땡겨야 되는데 땡기려고 하다 보니까 가짜 잔고증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실은 내가 사실 이만큼 있는데 하면서 이 땅을 담보로 주고 돈을 48억을 빌립니다. 이 과정에서 그 잔고 증명서 위조하는데 김건희 회사의 감사가 도와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범이 된 거고. 그래서 40억 원에 사들여갖고 나중에 130억 원에 팔아요. 근데 그게 더 웃겨요. 어떻게 파는지 알아요? 130억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안 씨랑 얘랑 둘이서 공동 지분이죠. 공동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한두 달 뒤에 막 여기서 75억에 사겠다, 80억에 사겠다 사람들이 막 나타나. 그러니까 안 씨는 뭐야? 75억? 그럼 우리가 40억에 샀지. 그럼 35억 남았지. 둘이 나누면 한 17억씩 남지. 빨리 팔자. 그래서 안 씨가 최은순이 싫어 이래요. 같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최은순 싫어 그래요. 다음에 80억, 90억 와도 최은순 싫어 그래요. 안 씨 미친놈인가 그래요. 왜 안 팔지? 왜 그랬냐면 최은수는 안 씨를 잡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 그랬어, 공범. 예, 안 씨의 그 부분도 그 얘 거의 그 24억 부분도 얘가 내가 가져가고 먹어야지. 싶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안 씨를 고소해요. 그래서 검찰의 힘을 빌려서 안 씨가 구속이 됩니다. 안 씨 손을 못 써요. 다 그랬다니까. 똑같아 다. 동업자들은 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막 등장하는 안 씨가 그 내연남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정보준 부동산 정보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속돼 있으니까 손을 못 쓰지. 예. 그러니까 뭐 하면 저축은행에다가 이자를 못 내는 거야. 못 내고 있지. 계속 밀리지. 부실 채권이 돼 버려. 부실 채권이 되니까 이 48억이 부실 채권이 됐습니다. 이거를 갑자기 A라는 회사가 등장을 해요. 그 부실 채권 사는데 그게 누구냐면 최은순 본인이야. 자기 회사야. 그러니까 안 씨랑 50% 이렇게 24억, 24억을 빌린 건데 얘가 이자를 못 내게 감옥에 가둬. 이걸 부실 채권을 만들어 통째로. 그리고 이 저축은행을 찾아가. A 회사가. 이게 최은순이야. 그래서 A 회사 법인의 이름으로 이 채권을 삽니다. 이 채권을 사고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떻게 돼요? 뒤에는 좀 복잡한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 땅 전체가 최은수께 되는 거야. 이 땅 전체. 전문 용어로 아도 찍었다. 근데 지금 이야기 좀 진행시킬게요. 이게 일어난 사건이 2013년이에요. 윤석열하고 김건희랑 결혼하고 난 이후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측은요, 그 장모가, 그러니까 윤석열 장모 측이나 윤석열 측이나 똑같은 거잖아. 변호인이 똑같은 사람이니까. 토지 차명 소유가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차명으로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건 엄청난 범죄거든요. 근데 여기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지금 계속 과징금을 내고 계시는 그 이유를 배반.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법적으로 다투던가 해서 이거를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 과징금을 내고 남는 이익이 더 크므로 맞아요. 그 돈을 계속 내고 있으면서도 이거 차명 소유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윤석열의 이 호연직이 놀랍다. 그런 큰 간은 어디서 사요? 진짜 부럽다. 이야기 들어보면은 왜냐면 그런 과징금 이런 거 하나씩 날라오기만 해도 벌벌 달리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우루사를 먹으세요. 봐봐. 마차님하고는 스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40억, 뭐 100억, 100억 얼마고. 이거는 DNA가 다른 것 같아. 어린이은행에서라도 10억씩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부루마블이라도 해야지. 이것도 되게 웃긴 거예요. 과징금을 한 번에 내면 훨씬 더 싸게 내는데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 최 씨가. 근데 이걸 굳이 1,500만 원씩 이렇게 분납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중간에 뭔가를 보는 거죠. 얘는 이 돈 가지고 또 딴짓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돈은 유지를 하면서 분납을 하면서 요 사이에 이런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출마 선언을 이권 카르텔, 국민 약탈, 윤리의식 마비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장모랑 사이가 안 좋나 보네. 장모를 디스한 거지. 지금 말이 됩니까 이게. 실제로 뭐 또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을 소환하는데 그런 비리가 어떤 건이 있었습니까? 잘 모르는 교수한테 딸이 장학금 받는 것도 뇌물이라고 하는 놈들이 부동산 투기는 개념이 달라요. 수십억
어떤 경우는 막 100억, 200억대의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여기에 검사 사위가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잖아. 그러면은 그게 이권 카르텔이 아니고 뭐야. 그리고 윤리의식 마비요? 자기 동업자들은 다 감옥에 쳐넣는 그 대단한 윤리. 근데 진짜 윤리의식은요, 이거예요. 박훈 변호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석열 임명할 때는 박훈이 그렇게 꼴 보기 싫었거든? 계속 윤석열 저격하니까. 근데 그 맥락을 제가 박훈 변호사의 최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윤리의식이 어떤 새끼가 마비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기 대통령 선거운동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질문합니다. 경향신문을 보아하니 하도 정의의 사도처럼 말해서 질문합니다. 1. 한번 읽어봐요. 당신 절친 검사 윤대진과 그의 형 윤우진 당시 영등포 세무세장을 잘 알고 있죠? 네. 아니, 내는 아직 답 안 했고요. 두 번째. 두 번째. 2012년 2월경 윤우진이 2010년경 성동세무서장 시절 마장동 육류 수입업자 김연포라는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되고 6개월 뒤인 2012년 8월 30일 윤우진이 태국으로 도피할 때까지 당신은 윤우진과 거의 100여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있지요. 당신은 그때 대검 중수부 1과장, 2012년 7월 20일부터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습니다. 예. 세 번째, 그리고 당신은 잠깐만요.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네. 윤석열하고 윤우진하고 100차례 통화를 했단 말이야. 윤우진은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어. 네. 그 윤우진은 윤대진의 형이야. 근데 이 윤우진이 해외로 도망들 갈 때까지 경찰이 계속해서 뭔가를 해도 검찰이 안 받아주는 바람에 도망가게 만들었단 말이야. 100차례나 통화를 했단 말이야. 그때 변호사 소개도 해줬을 때 문제됐던 그 거죠. 뒤에 나오잖아요. 한간의 소문으로는 그러니까 윤대진 검사보다 윤우준 씨하고 훨씬 더 친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죠. 자, 3번. 3번. 그리고 당신은 윤우진, 차맹기 등과 인천 영종도 골프장 스카이 72에서 김연포가 파킹해 놓은 돈으로 골프를 친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윤우진한테 뇌물 줬던 사람이 바로 육류 수입업자 김연포예요. 이 사람 이름 죽여주지. 그 육류로 만들면 육포가 되는 거잖아요. 김연포야. 야, 이런 들어온 진짜. 유포라고 해서 연포. 그러니까 김연포가 골프장에다가 돈을 이렇게 미리 내놓은 거를 갖고 키핑해 놓으면. 윤우진하고 윤석열하고 차맹기 이런 사람들 가서 골프를 쳐요. 이것도 뇌물이에요. 골프도 공짜, 술도 공짜. 골프만 쳤겠냐고. 그 골프 구멍, 홀에만 구멍을 넣겠냐고, 이씨. 그 골프장 근처에 떡집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자, 네 번째. 네. 갈까요? 가요. 빨리 가야겠네요. 그때 경찰청 담당 수사기획관이 황혼아였죠. 그러니까 지금 황운하 의원하고 윤석열하고 관계가 어떻게 왜 만들어진지 알겠지. 황운하가 열심히 이걸 해봐야 검찰 단계 다 기각시켜버리거든. 야. 자, 다섯 번째. 윤우진에게 당신 절친 검찰 후배 변호사 이남석을 소개해줬죠. 지금 윤석열 장모의 이 변호인이 지금 윤석열 캠프의 핵심인 것처럼 윤우진한테 절친 후배 변호사 이남석을 소개시켜준 뭐야. 대충 이남석이면은 다 덮을 수 있어. 나머지는 우리가 특히 손 봐준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비리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청문회 때 크게 나왔었던 거죠. 자, 여섯 번째. 그리고 스카이 7위 골프장 경찰 압수영장 발부 요청은 검찰에서 처음 한 차례 말고는 6차례 모조리 기각한 사실이 있죠. 이러면요 압수수색 못해요.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좀 돼서 그렇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압색도 못하게 만들었던 건 수사 방해거든요. 자기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무슨 정의의 사도입니까? 지를 맘대로. 다음이요. 일곱 번째. 윤우진이 태국에 도피할 당시 태국에 가서 도와준 수원에 사는 땡땡땡이 이번 이른바 라임 사건에서 조정욱 전직 검찰 수사관 브로커를 통해 윤대진 당시 수원지검장에게 5천만 원 줬다고 김봉현이 폭로한 사실이 있죠? 우리 한참 얘기해서 알죠. 윤대진한테 5천만 원을 줬다고. 다음. 여덟 번째. 그런데 당신은 조정욱이라는 검찰 브로커와 수원의 땡땡땡에 대해 검찰총장 시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금도 이들에 대해
특히 조정욱에 대해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죠. 정말 자, 콘 같아요. 쿨 같아요, 진짜로. 9번째. 저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질문 물음표인 네. 거기다 안 하셔도 되고 이 열개만 봐도 우리가 방송으로 했던 이야기들이긴 한데 박훈은 뭔가 우리보다 더 내면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 보고 있으면 어떻게 윤석열이 정의의 사도가 됩니까? 윤우진이 세무서장이던 놈이 뇌물을 받아서 걸렸단 말이야.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그걸 알아서 수사를 해. 영장 다 기각해버려. 결국에 윤우진이 해외로 도망가도록 계속해서 비호했던 게 윤석열이었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막 윤대진은 뭐 김봉현 뭐 통해가지고 조정욱 검찰 수사관 출신 그때도 그 이야기 되게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막 뇌물 받고 또 그 범죄 뇌물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돈 맡겨놓은 골프장 가서 막 골프 치고 놀고 예. 그래놓고 자기는 정의의 사도래요. 그러니까 그 박훈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그 정의의 사도에 인양했다는 그 인터뷰가 나온 그 신문, 경향신문 이걸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진짜. 정말 첫 줄부터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윤석열은 달변이다.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게. 장장 5시간에 걸쳐서 장시간 인터뷰가 경향신문과 처음이었다로 시작하는 그 경향신문 인터뷰 보면서 도대체 경향신문은 어디까지 망가지는 건가? 어디가 끝 바닥인 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유이곤이 있는 한 안 바뀔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첫 문장 말이 됩니까? 윤석열은 달변이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이제 내 눈이 내가 사람 눈가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피해의식일 수도 있어. 왜냐면은 달변이란 말이 비아냥되는 말일 수도 있거든. 말만 잘한다. 아니, 나 말을 이렇게 못하니까. 받아들이고 싶어요. 지금 경향신문 까는 타임 아니야. 좀 시간 낭비 좀 하자. 근데 그 뒷문장도 너무 충격적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요 그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최은순이든 간에 이게 하나씩 파다 보니까 말이 안 나오네. 진짜 대단한 집안인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좀 이따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새날 커뮤니티에다가 한번 올려보세요. 제가 타이핑 다 친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최은순 작은아버지 최재화 씨가 정대택 사건 관련돼서 탄원서를 제출했던 내용이에요. 이걸 제가 타이핑을 다 쳐놨는데 이걸 보면 뭐 윤우진 뭐 이런 사건에서 윤석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최은순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그래요? 젊었을 때부터 사기를 정말 입만 벌리면 사기를 치면서 대단한 성과를 많이 남기신 분이라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위도 장모 못지 않은 것 같아. 장모한테는 아들 같은 사위였다. 정말 끈끈한 가족. 대단한 집안입니다. 이 집안 진짜 엄청난다 진짜.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은 우리가 그냥 큰 얼개로 보면 뭔가 돈 벌고 막 저지르고 다니는데 정상은 아니야. 어마어마한 편법 등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해. 근데 난 그 양재택 효과라고 보거든요. 검사 하나 뒤에가 있으면 뭔가 대단히 뭔가 세상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리는 거야. 근데 그 양재택이가 눈치 없이 그냥 검사를 그만둬 버렸네. 사실 사위 바꿔치기가 된 거라고 나 일단 보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그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홍만표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사실은요 본인은 내가 뭐 자기 장모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지만 현재 재판받고 있는 것도 사위 제일 가까운 사람이 변호사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송경식. 이 사건을 그래놓고 자기는 그 이런 장모님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지금 윤우진 사건 보면 윤석열이 개입했을 가능성 100%잖아. 윤대진 때문인지 윤우진 때문인지 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얘는 어떤 불법을 보면 저거 안 되겠냐고 하는 거는요. 박근혜 수사라든지 뭐 문재인 정부의 이런 수사는 그냥 그런 식의 어떤 그 언론이 만들어내는 어떤 허명에 의해서 이거 불법인데 내가 눈 감을 수 없어. 이런 식의 어떤 뭐 하여튼 영웅 만들기에 동원된 느낌이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법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자기 측근들에 관한 문제는 눈 감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권력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놈이에요. 그냥 얘는 그냥 비리 검사일 뿐입니다. 국민들 자체가 그런 비리 검사를 정의의 사도로 지금 포장해 준 게 언론의 문제인 거죠. 이게 20억이 넘는 돈을 그 요양급여 그 부정수급 부분에 대해서요. 이거 우리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검찰이 왜 3년밖에 구형을 안 했는지
진짜 3년밖에 구형 안 하니까 재판부도 더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가 없으니까 검찰이 구형한 범위 안에서 해야 되니까 3년으로 마무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검찰 항소 제기를 안 해요. 당연한 거거든. 맥시멈을 다 채웠거든. 이게 다 계산이 있는 거거든. 누가 시켰겠어. 당연히 윤석열 손을 탄 거죠. 어떻게 3년밖에 구형을 안 하고 재판부가 어쩔 수 없이 3년 딱 채우게 만들어 놓고 나서 어머 끝났네. 난 그리고 할 일 다 했어. 항소 제기 안 하고 이거 다 짜여준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법비들 짓이죠. 네. 법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은 자들이 실제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도 정경심 교수 뭐 구형하면서 정경심 교수의 그 범죄가 국정농단 수준이라는 워딩을 딱 뽑아내요. 정치하고 있는 거지. 그게 무슨 국정농단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 헤드라인 하나가 포털에 딱 뜨면 아 정경심은 정말 뭔가 대단한 범죄를 했나 보다. 근데 실제로 진짜 범죄는 이런 거잖아요. 그냥 동업자 등쳐먹는 정도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가 뭔데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 비판한 거랑 똑같은 논리로 가진 자들이 돈 갖고 법 변호사나 이런 검사나 이런 뒷배만 좀 있으면 세상을 그냥 바꿔버리는 거야. 순식간에 수십억을 해먹어 버리는 거지. 이게 진짜로 나쁜 범죄거든요. 내가 그래서 윤석열은 검찰권 농단의 주범이에요. 지가 하고 싶은 수사만 하고 조국 내가 유죄가 될 때까지 털어버리고 자기 측근들에 대한 수사는 안 하고 자기 장모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 검찰 나부랭이들이 비호를 했을 거고 윤우진 사건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무슨 정의의 사도입니까? 그냥 비리 검사죠. 비리 검사가 지금 대선에 나온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